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는 그렇게 일본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엔화가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서 차제에 그러면 항공주, 특히 저가 항공주에 좀 벼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항공 섹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운송 섹터 담당하시는 박수영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항공 섹터를 한번 제대로 짚어볼 건데요. 제가 방금 한국인 아웃바운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가는 것만 얘기했는데 또 최근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중국 인바운드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항공주에 약간 벼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빚 갚아야지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어떻게 소비가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의견이 시장에 상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운송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 연구원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요즘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일단은 또 네. 레포트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네. 레포트를 봤는데 제가 이걸 읽기 전에는 불같이 달아올랐었는데 네. 읽고 나서 냉정해졌어. 아,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정말 너무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먼저 저희가 항공 섹터를 한번 네. 다뤄볼 건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돈알리에서 한 얘기가 대한항공 같은 이런 기업들이 소위 그러니까 풀서비스 캐리어 이런 회사들이 여객이 너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화물 중심으로 실적이 좀 좋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의 관심은 이제 다시 화물이 아니고 여객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이게 그냥 시장의 관심일 뿐 애널리스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어서 일단은 항공의 여객과 화물 이쪽 시황이 어떤지 업데이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까지는 여객 매우 우울했죠. 계속 간다 하면서 실적이 하나도 회복이 되지 못했었고요.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아니죠. 작년 연말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트리거가 됐던 거는 10월 11일부터 일본 정부가 개인의 무비자 관광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여행 제한 정책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여객 수요가 좀 좋아졌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리고 네. 그동안 팬데믹 내내 화물이 워낙 좋았던 것들이 좀 점차 해소가 되면서 화물 분위기는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둘 다 좋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그 항공 섹터를 바라보는 기대감은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화물보다는 요즘은 아무래도 여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가 조금 화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인 아웃바운드 쪽은 좀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인 인바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객은 11월, 그러니까 10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11월, 12월 내내 좋아졌고요. 근데 FSC보다는 LCC 위주로 좀 강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뚫리면서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진짜 많이 가기 시작했고요. 네. 제 주변에서 일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저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결부가 됐고 그리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노제팬 운동이 좀 심했어요. 그러면서 아예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그래서 LCC들이 19년부터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거의 4년 동안 일본 여행을 못 갔던 것들이 한꺼번에 수요가 터져 나오면서 LCC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는 FSC보다 네. 객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이런 거 가는데도 확실히 좀 LCC를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쵸. 확실히 좀 그랬던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12월 중순을 지나면서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투어에서 듣고 온 이야기인데 원래 뭐 한 12월 초까지만 해도 전체 패키지 상품 중에서 네. 일본 상품이 팔리는 게 전체 뭐 한 30-40%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1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동남아 가 30-40%를 차지하는 등 동남아 노선도 급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노선이 풀리기 시작한 게 트리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동계 성수기 진입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 노선 관련해서는 어떻게 어떤 업데이트가 있어요? 중국이요. 네. 중국은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중국 리오프닝과 LCC를 묶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네. 때 중국이 뚫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중국으로 여행을 갈까요? 작가님 가실 거예요? 아니, 아직 무서워서 못 그쵸, 가죠. 그쵸. 다들 약간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운수권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협정을 맺고 운수권을 받아와서 각 항공사의 슬롯과 네. 노선별로 이제 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공사마다 지키려면 뭐 주 몇 회 이상, 월 몇 회 이상 띄워야 되는 그런 네네.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팬데믹 동안은 국가에서 그래 중국은 띄우지 않아도 슬롯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유예시켜 줄게 라는 좀 완화 정책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국이 확 리오프닝이 되고 이제 그런 슬롯 반납 유예 제도가 좀 없어지게 되면은 네. 항공사 입장에서 일단 중국을 무조건 띄워야 되는 거고요. 그럼 중국이 열리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좀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바운드적으로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항공사 입장에서 어쨌든지 내보내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네. 아웃바운드가 나올까를 생각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럴 인바운드는 때는 막 빈 비행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빈 비행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로드 팩터라고 하는 탑승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는 텅텅 비어 내보내고 들어올 때 뭐 최대 만석으로 태워서 들어온다고 해도 탑승률은 50%가 되는 거라 기존에 일본은 나갈 때도 빵 채워서 내보내고 네. 들어올 때도 완전히 채워서 들어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요인이라 중국 리오프닝과 LCC를 묶어서 주가가 되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지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이 생각은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컨센서스에 굉장히 철퇴를 내리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요 생각으로 그러면은 지금 저희 개인들뿐만 아니라 네네. 사실은 기관들도 네. 또 요즘 여러 미디어에서 중국 리오프닝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여행사나 면세점이나 막 항공사 마찬가지로 이게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더 깊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 약간 요렇게 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왔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어쨌든지 인바운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라 네. LCC는 빼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객 쪽에서는 중국인 인바운드라는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빵은 아니고 어쨌든 맥스로 생각하더라도 한 반 정도 채워지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데 요걸로 LCC를 사는 논리로 그 근거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네, 있다. 이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냥 뭐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LCC 접근을 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까지는 어쨌든 1월, 2월이 내내 방학이라 그동안 못 갔던 일본 그리고 방학이라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은 동남아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서 1분기까지 실적이 확실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을 보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톤을 계속 꺾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지금 경기가 네. 제 생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그동안 여행을 못 가서 가고 싶은 심리가 엄청나게 분출이 되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이자를 내야지 여행을 뭐 3-4번씩 5번씩 가겠느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오늘 뭐 팩트로 완전히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비수기예요. 원래 4월부터는 그래서 비수기로 접어드는 2분기부터 진짜 비수기임에도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구나라는 시그널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방학까지, 그러니까 한국인 아웃바운드는 네. 1, 2월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고 일본이랑 동남아를 네. 많이 가시니까. 근데 중국인 인바운드는 저희가 뭐 춘절 이후니까 소위 2월부터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완전 로드 팩터가 거의 100으로 차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해서 이게 완전 우호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한국인 아웃바운드조차도 네. 1, 2월에는 그냥 묶여있던 게 그냥 한번 가야지라고 했는데 한 3, 4월부터는 나 빚 갚아야 됐었네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현실 자각을 하게 되고 덜 가게 된다. 그럴 약간. 수도 있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판단할 때는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LCC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1Q 실적을 보면서 계속 지켜가면서 좀 보자는 그런 네, 말씀으로 네. 하신 거죠? 맞아요. 그러면 화물 쪽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화물도 되게 톤을 꺾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 작년에 화물 시황이 뭐 해상 운임은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항공 화물 운임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까지 대한항공은 뭐 영업이익 8천억대를 찍는 등 엄청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 네. 이제 이런 모습들이 4분기부터는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부터는 좀 더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다시 예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대한항공이 화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수요가 좋아서도 있지만 글로벌리 화물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제 국제선이 안 뜨다 보니까 여객기에 벨리카고라는 화물칸에도 기존의 화물을 실어 내보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은 높은 화물의 운임을 유지를 하면서 장사를 잘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여객기가 뜨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족했던 벨리카고만큼의 공급이 다시 차면서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운임은 좀 가파르게 내려올 것 같고요. 올해 23년에 화물 운임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그럼 대한항공도 이제 화물로 돈을 버는 건 좀 힘들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그 이미 내셨던 보고서가 네네. 그 업종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보고 계셔서 업종 의견 중립인 분은 사실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건설 중립 여러 차례 냈었고 뭐 전체적으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런 건 있거든요. 또 제가 애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면은 그럼 뭐가 조금 좋아졌을 때 내가 이거를 여기서 좀 예를 들면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바꿔볼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저희도 항공도 QPC로 봤을 때 그 운임이랑 그 모객 수, 그러니까 여객이랑 화물 수, 그다음에 뭐 원가인 유가 같은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조금 바뀌었을 때 아, 좀 사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막 그런 그 자주 보시는 그 중요한 지표 어떤 지표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지. 일단 그걸 말씀드리려면 제가 일단 업종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린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기가 안 좋은 게 화물과 여객 양방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톤을 좀 낮춘 거고요. 그럼 결국 업사이드 리스크가 작용을 하려면 경기가 좋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이 경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뭐 금리 그리고 환율, 유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 여객 수요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뭐 비수기 2분기부터도 굉장히 잘 나와줄 수 있는 거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재화물동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화물이 생각보다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가와 환율이 좀 뭐 작년 3분기 대비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항공사 입장에서 비용 부담도 굉장히 덜어지는 거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의견을 좀 상향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바뀌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게 사실 한국인 아웃바운드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또 이재엽 애들 불러서 그 유통 섹터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게 바닥을 기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상하다 이제. 그러니까 일부 그 유통 채널의 매출이나 이런 건 좀 잘 나오는데 심리는 이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레깅으로 곧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좀 쫄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항공 섹터에서도 1, 2월은 막 와 했는데 3월 되면은 뭔가 좀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좀 식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 이게 제가 딱 보면서 참 아니 이렇게 박성현 의원님은 업력도 그렇게 길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자고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는 약간 그 꼰대 마인드를 조금 가지면서 레포트를 보고 감탄을 했죠. 그래서 아 보고서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는 뭐 중국 리오프닝 테마가 그러니까 차이나 플레이라는 테마가 주시냐에 자리 잡았고 근데 이제 도날리 보시는 분들은 그 기저까지 이제 아시게 되시니까 그냥 시장에서 그 열광하는 포인트에 그냥 무지성으로 열광하지 말고 저희가 또 파티 음악이 끝나기 전에 잘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좀 잘 챙기면서 이런 거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스텝스에서 항공 섹터 한번 훑어보신 거고요. 올해 그러면은 이제 항공주들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실적 발표에 있어서 제일 좀 포인트는 뭐가 돼요? 지금 분위기는? 실적 발표의 포인트는 일단 1분기까지는 여객이 얼마나 올라왔는지가 음. 될 거고요. 이제 그 외로 좀 플레이할 만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어떻게 될 거냐가 될 건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티웨이를 또 좋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티웨이가 작년에 대형기를 원래 LCC는 대형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어차피 장거리 노선을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 A330이라는 대형기를 2세대 정도 들여왔고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장거리 노선 몇 개를 이제 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티웨이는 이미 대형기를 가지고 있어서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캐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그러구나. 드립니다. 아, 그럼 TA는 장거리 노선 아직 확정적으로 받는다는 것도 아닌데 아. A330을 산 거예요? 아니,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좀 호주는 이미 내보내고 있고요. 호주, 네. 싱가폴 등등에 띄워내고. 아, 그래서 그럼 TA도 이제 그러면 FSC로 부르세요? 아니면 뭘로 불러야 돼요? 뭐 하이브리드 LCC 정도. 네, 하이브리드 LCC요? 이제 그 중간되는 놈도 등장을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네요. 네, 시가총액은 좀 작은 기업이지만 이 대형기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관련해서는 합병 관련 이슈가 좀 있을 수밖에 네. 없고 LCC들한테는 아무래도 확실히 여객 데이터 같은 걸 물어보는 그런 실적 시즌이 될 것 같고 실적 시즌 저희도 같이 한번 잘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023년 사실 2023년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그렇게 뭐 나쁘진 않고 작년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고 또 기대감 속에 저희를 좀 누르고 있는 경기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연초에는 원래 좀 막 이렇게 과열돼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과열될 법한 섹터였던 운송 섹터에 그 딥하게 보시는 박수영 애널이 우리 지금 좀 냉정해지자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모셨고요. 저희 이제 스텝스하고 도날리 보시는 분들 올해도 투자는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 같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